안녕하십니까. 박주로 메밀TV 박주로입니다. 오늘 133번째 영상에서는 메밀의 돌연변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메밀도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형질을 개량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러시아에서 1920년대에 보통 메밀의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특히 형태적인 돌연변이로서 유화나서 돌연변이 개체를 얻어서 수량을 1.5배 증가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유화나설은 꽃이 일제히 피었다가 일제히 열매가 맺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작물이 콩입니다. 콩은 유화나서 작물로서 일제히 개화가 되고 또 꼬투리도 일제히 생겨서 수확을 동시에 하게 되는데요. 그와 반대로 메밀은 무화나서 작물입니다. 즉 먼저 꽃이 핀 것은 먼저 결실이 되고 또 나중에 꽃이 하얗게 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무화나서의 메밀을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특히 돌연변이는 방사선 처리를 해서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돌연변이 즉 DET 영어로는 디터미네이트, 유화나서를 디터미네이트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앞에 세자를 따서 돌연변이 DET 하면 유화나서로 돌연변이 개체를 만들어낸 경우를 말합니다. 이 유화나서 돌연변이체가 무화나서 메밀 품종과 비교했을 때 강합성 효율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또 종자 수량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밀과학에서는 보통 메밀의 돌연변이, 오늘은 유화나서 돌연변이체의 광합성 효율 증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에서 메밀 육종은 1900년대 러시아 오렐 지역의 세틀로프 시험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첫 상업적 메밀 품종은 보가틸이라고 하는데요. 이 품종은 러시아 재래종으로부터 종자중, 즉 종자 무게에 대한 선발 육종에 의해서 육성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러시아 메밀 육종은 형태 돌연변 육성에 집중을 해서 유화나서 돌연변이체, 즉 D는 디터미네이트를 의미합니다. 돌연변이체 D를 선발하였습니다. 돌연변이 D는 3개 내지 5개 학경까지만 학경이 발육되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학경 발육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유화나서 돌연변이체가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이 돌연변이체는 1985년에 품종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후 러시아에서 이 품종의 재배 면적이 8.2%에서 56.2%까지 늘어 이전에 비해서 1.5배의 메밀 수량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연구 내용은 러시아의 오렐 지역에 있는 오렐 주림동대의 아멜린 등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2020년 엑타 아그리컬처레 슬로베니카라고 하는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것입니다. 이 연구에 사용한 품종은 무화나서, 즉 인디터미네이트 품종은 보가틸, 칼린스카야, 세틀롭스카야 이렇게 세 품종이고, 유화나서, 즉 디터미네이트 품종으로는 디메트라, 도주딕, 디콜, 디베시아타카 등 4품종입니다. 이런 품종들은 모두 영양 생장 기간과 개화 시작 시기가 거의 같고 화소만 다릅니다. DT 즉 유한화소 돌연변이체의 광합성 강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유한화소 품종인 디클과 무한화소 품종인 보가틸을 교배해서 얻은 접종 2세대 개체를 사용했습니다.
그림에서 왼쪽이 무한화서 품종입니다. 이 화경이 먼저 생긴 것은 먼저 결실이 되고, 위에서 먼저 결실이 돼도 나중에 또 하얗게 꽃이 피는 것들이 나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유한화서 품종인데요. 한 줄기에 서너 개의 화경만 발육을 하고, 이 화경에서 종자가 거의 동시에 형성이 되고 결실을 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유한화서 도련베니체를 무한화서 품종과 같이 심어서 수량을 비교해 본 결과 2013년도에는 무한화서 품종이 헥타르당 1.02톤 정도 수확을 했는데, 유한화서 품종은 헥타르당 1.38톤을 수확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무한화서 품종이 헥타르당 1.49톤, 유한화서 품종이 헥타르당 1.97톤, 그리고 2015년에는 무한화서 품종이 헥타르당 1.25톤, 유한화서 품종이 헥타르당 1.52톤으로서 3년 모두 유한화서 품종이 무한화서 품종에 비해서 정주 수량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등습기에 종자의 충실한 결실은 광합성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유한화서 품종의 광합성률과 무한화서 품종의 광합성률을 3년간 비교해 본 것입니다. 3년 모두 전 생육 단계에서 평균 초당 평모미터당 6.24 마이크로몰에서 14.78 마이크로몰, 무한화서 품종의 광합성률은 평균 초당 평방미터당 6.50 마이크로몰에서 14.04 마이크로몰로서 유한화서 품종의 광합성률이 더 높았습니다. 유한화서 품종 중에서도 생리 단계별로는 개화 20일 후가 평균 초당 평방미터당 14.68 마이크로몰, 13.56, 14.07로서 개화 10일 후 11.04에서 12.57, 또 개화 30일 후 9.38에서 12.08보다 광합성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한화서 품종은 무한화서 품종보다 등습기에 더 높은 광합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DAT 도련변이 자체가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등습기의 광합성률을 증가시키는 다른 유전자가 유한화서 품종에 축적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보통 메밀에서 광합성에 대한 선발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밀식문화에서는 강원도 행성의 향토 음식 조리하기 식자를 통해서 행성의 유명한 한우와 메밀막국수를 접목한 육회 메밀 비빔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